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2019년 새해 첫날입니다. 기해년 황금 대제를 맞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만복이 가득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모시고 지난 2018년 한 해를 평가해보고 2019년 제주의 미래 비전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나오셨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신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도 우리 도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우리 제주에도 많은 이 변화의 과제가 있고 또 특히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에서도 민생 경제를 살피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힘내시고 올 한 해 뜻하는 바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한 해 평가 간단히 해주시죠. 지난해는 무엇보다도 민선 6기, 7기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그 과정에서 반성도 많이 하고 또 새롭게 제주도정의 방향을 잡은 부분도 있고요. 또 특히 몇 년 동안 이 방향을 놓고 우리 도민사회에서 의견도 갈리고 도정도 어떤 갈등 현안으로 있던 이런 부분들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가부간에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바탕 위에 이제 새해에는 어려워지는 민생 경제에 집중하고 또 우리 제주 도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미래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 역량을 키우는데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네, 지난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지방선거를 치르고 재선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또 4.3 70주년 치르면서 여러 가지 의미도 컸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영리병원 이슈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거나 조건부 허가 결정이 됐습니다. 12월에. 지자체 처음으로 공론조사까지 이제 실시가 됐고요. 결과 발표 후에 그 권고안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던데요. 지난 10월 제주도청 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 이렇게 밝히셨고 11월 달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6대 4로 불허하라고 권고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존중이란 말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이 존중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공론조사의 뜻을 우선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녹지병원 투자자 측하고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을 사실은 권고를 했고 여러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측도 검토를 해보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방법은 저희가 인수를 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800억 넘게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주도, 근데 제주도가 병원을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JDC 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같은 우리 중앙정부 기관이 제주도랑 행정과 손잡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협의가 사실은 몇 발짝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협력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JDC는 이 세상 자체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논의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중앙정부나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제주도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그 보건복지부 공문 그대로 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많은 접촉과 협의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산이 되면서 이제 가부간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과연 1,000억 원 가까운 이 손해배상 문제, 그다음 외국 투자자들이 앞으로 두고두고 제주도는 여론이 반대하면 이미 다 투자가 완성이 돼도 뒤집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국제적인 어떤 오명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 후임지사나 후대들에게 넘겨줘야 될 것인가를 놓고 정말 어려운 결정인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결론은 우선
비난은 받더라도 우선 투자하던 대로 허가를 하되 지금 걱정하는 게 내국인을 진료를 하다 보면 우리 국내 의료 체계가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국인은 진료받지 못하도록 차단을 조건으로 걸고 그 부분에 대한 철저히 감독 책임을 지자. 예.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예,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공론조사가 사실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사실은 대선 공약으로는 하지 말자라고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 여론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자고 공론조사를 했고, 그래서 공론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대선 공약까지 수정하면서 공론조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이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은 부분에 대한 그 상실감, 이게 큰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공론조사라는 게 정말 그 안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제 조금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녹지국제병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투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거라면 저희로서는 그 결정에 그냥 따르면 사후 수습할 그 과제가 별로 없죠. 그런다면 저희들이 그걸 뒤집을 이유가 별로 없는데 이미 그 800억 넘게 투자가 돼 있고 134명이 이미 고용이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공론조사의 권고안이 뭐냐면 비영리로 하되 헬스케어 타운도 제2의 예외 휴양단지가 안 되도록 다 살려내고 134명의 고용도 다 유지를 해라. 이런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추구를 해보되 이게 현실에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무튼 내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었다. 영리병원 그 반대 단체에서 뭐 올해 뭐 주민 소환을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미 밝혔는데요. 지사님은 요 영리병원 입장 결정 발표하시면서 정치적인 책임은 지겠다. 이 너무 추상적이어서요. 정치적인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겁니까? 우선은 조건부 허가를 했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를 차단할 수 있는 그 저희가 행정력에 대한 우선 집행 책임을 다 져야 되겠고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그 반대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국인 진료를 막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제 어떤 것들을 내놔서라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국인 제한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제가 감당할 수 있고요. 지켜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이 녹지국제병원이 뭐 법상으로는 3개월 내에 개원하게 돼 있는데 녹지국제병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그 불만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 제주도의 방침에 따라서 내국인에 대해서는 진료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한정해서 하겠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래도 반대 단체들이 야 병원 측은 안 하겠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공공의료 체계가 무너진다고 계속 주장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앞으로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면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검증할 그런 시점이 오게 돼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요. 지난 당선자 대담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자 이거를 거부해서 불허해서 소송으로 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허가를 강제로 해주든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게 꼭 이렇게 흑백이 아니라 중간에 회색도 있을 수 있고 체크무늬 뭐 검정 뭐 하양이 체크무늬로 섞여 있는 제3의 대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중앙정부나 우리 이 새 정부랑도 잘 물밑에서 많은 그 고심에 찬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말씀은 사실은 공론조사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 직후에 당선자 대담에서 한 언급인데요. 체크무늬 또는 이제 회색, 제3지대도 제3 선택지도 있을 수 있다. 이게 조건부 허가를 암시하는 걸로 저는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오히려 동의합니까? 공론조사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그 추진했던 것은 투자자 측에게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것, 그게 일환이고 그러면 정부랑도 복잡한 문제가 없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투자자가 거부하면 중앙정부 내지는 JDC랑 제주도가 협의를 해서 그걸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방법이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 그게 안 되면 조건부로 허가를 해서 투자자에게 자 병원은 운영을 하되 내국인은 안 된다라고 차단. 이거는 이미 2017년 보건의료 그 심의위원회에서 제주도에다가 권고했던 겁니다. 공론조사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 내국인을 진료했을 때는 그 공공의료를 훼손한다라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 계속 그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 같으니 외국인으로 한정해서 허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안은 이미 2017년에 위원회에서 제주도에다 권고를 했던 안입니다. 근데 그 조건부 허가 결정에도 도민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그 녹지병원의 반응이 참 의외였어요. 환영도 못 받아줬습니까? 외국인만 하는 거는 자기네 수용 못 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혹시 그런 부분 협의가 안 됐습니까? 저희가 녹지병원에다가 권유했던 것은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말고 비영리로 해라라는 거였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다른 제2, 제3의 방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당국으로서 그러면 녹지는 비영리로 전환하는 걸 거부를 했으니까 우리 영리병원으로 만약에 갈 경우에 우리가 외국인으로 한정한다는 조건을 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내부 검토를 했고 그게 달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간 거지 녹지병원한테 저희가 양해를 구한 건 아닙니다. 예. 그 또 한 가지 우회 투자 논란. 혹시 지사께서 우회 투자는 없다. 어떤 확신하는 팩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근거가 되는 걸 도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보건복지부의 그 2015년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우회 투자 방식의 이러한 그 사업 제출들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걸러서 전부 다 반려를 시켰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들에게 분명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당신들이 의료 경험이 없는 부분들은 네트워킹 또는 업무 협약을 통해서 경영상의 외부 소싱을 하는 거는 그건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보건복지부 의견 조회를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투자를 한 거를 당신네들이 명의만 빌려주는 형태에서는 그 자체로 취소 사유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도 사실은 몇 차례에 이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걸러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나온 거고요. 지금이라도 우회 투자면 바로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해서 보수 언론 쪽에서는 고뇌에 찬 결단이다 칭찬을 하고 이 진보 쪽 언론에서는 민주주의 좀 후퇴한 그런 행태다 양쪽에 갈리는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옆에서 뭐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야 뭐 별별 시각을 다 할 수 있겠지만 입장 바꿔서 제주도지사라면 자 한쪽에는 공공의료를 훼손한다라는 그 비판 그리고 그걸 최우선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고요. 또 한쪽에는 자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 그리고 134명의 고용 유지 그리고 헬스케어 타운이 또 예래휴양단지처럼 흉물로 전락할 거냐라는 이러한 문제 양쪽을 놓고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해야 과연 제주도의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그래도 여러 가지 왜냐하면 공공의료의 훼손이라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제주 관광과 투자도 있는 거고요. 제주의 일자리 창출도 있는 거고요. 또 헬스케어 타운의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종합적인 요구를 제주도지사로서는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악을 찾아가면서 최악을 피하는 거지. 자 공공의료 훼손 그걸 외국인에 한정하면 사실 차단할 수도 있는데 그걸 무조건 불허를 해가지고 자 그러면 당장 고용대란 나오고 헬스케어 타운은 예래휴양단지처럼 다시 유령단지로 흉물화되고 앞으로 제주에 대한 투자는 투자할 때마다 이거 나중에 여론이 나빠지면 번복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써라. 이런 국제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는데 과연 어느 거를 선택을 해야 제가 받는 비난이나 제가 받는 어떤 의혹을 떠나서 제주도가 미래가 홀가분해질 건가라는 면에서 제가 내린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결정은 정치적 의도는 없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제2공항 문제 어쨌거나 파행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2개월 그 검토위원회 연장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요. 반대쪽에서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반대쪽의 입장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혀 동문서답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회의를 하면 동문서답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해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의가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그 해명이 된 게 아니죠.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 국토부가 저희들이 제기해온 그런 그 부실과 조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포기한 것은 결국 그것을 자인한 것이다. 뭐 검토위원회 뭐 당초 국토부 쪽 그리고 이제 반대위원회 쪽 뭐 동수로 구성된 것 자체가 원래부터 좀 어떤 생산적인 그런 결과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한계를 안고 출발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파행으로 종료가 됐는데요. 어떻습니까? 평가를 하신다면. 저희는 아직 국토부로부터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논의가 돼서 어떻게 앞으로의 절차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식으로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을 빨리 해주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전달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저희의 입장과 앞으로의 그 저희들의 일정을 검토를 해서 도민들에게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국토부와 반대위원회가 7대7인가 동수로 만들고 이게 연장을 하려면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걸로 자체로 합의를 했다 그래요. 사실 제주도는 반대위에서 제주도는 빠져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좋다. 우리가 반대위에 부담을 주면서 우리가 국토부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는 현재까지도 모든 절차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반대위랑 국토위랑 하다가 그다음 연장하려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종료가 됐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는데 지금 반대 입장에서는 뭐 계속 동문서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게 3분의 2가 동의를 안 하면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검토위원회 내에서 그 됐던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 그 7대7로 진행됐고 합의에 의해서 연장이 종료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일정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책임 있는 그런 공식 답변을 제주도에게 빨리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반대 그 위원회 쪽에서 요구를 해서 겨우 이제 제조사 용역도 하고 그 제조사 용역을 모니터링할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됐던 건데요. 사실은 2015년 11월 달에 후보지 선정된 후 지금 사실은 3년 이상 공회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토위원회 활동 2개월 연장은 사실은 3년 공회전 한 거에 비하면 좀 작은 부분이다. 좀 통 크게 그 정도는 국토부 쪽에 좀 양보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도 좀 의견 제시를 해주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가 보기엔. 만약에 저희가 내용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자 제주도민들의 상당수가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제기라고 한다면 저희가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자가 가서 참관도 못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제주도는 의도적으로 배제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내용을 그리고 왜 이게 연장이 안 됐는지 그리고 국토부에 의해서 그 반대위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 답변한 이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안 들어보고 그냥 반대위가 조작과 부실이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편들어서 연장을 해라? 이것도 저는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 앞으로의 절차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봐서 반대위의 입장을 떠나서 이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자, 몇 달 시간이 가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확실히 더 검토를 해서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의 입장과 관계없이 저희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만은 현재로는
저희가 연장을 요구할 근거도 없고 또 연장하면 안 된다고 할 근거도 없습니다. 저희는 반대의 입장은 이미 성명서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국토부의 입장을 우리한테 공식으로 달라. 현재 이게 우리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예. 어쨌거나 더불어서 제2공항의 그 필요성, 이 시기에 과연 제2공항이 필요한가? 최근에 그 제주도의 도정 질문에서 지사님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광객이 1,000만 명으로 줄어든다 해도 더 고급 관광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수용 능력은 확충해야 된다. 제주공항은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2공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하신 건데요. 그럼 제일 지금 있는 공항 그리고 제2공항 합쳐서 연간 공항 이용객 몇 명이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야 이게 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연간 공항 이용객 몇 명 선을 제주도에서는 적정선이라고 보고 계신 겁니까? 지금 제주공항이 처음에 최대치를 2,500만으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 3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두말 없이 이번에는 그 결론이 났던 거고요. 만약에 공항이 2개가 생겨지면 활주로가 2개 아닙니까? 각각 하나씩 2개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는 그 최적 인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2천만이 쓰는 게 최적이라고 보고 현재는 최대치가 양쪽 합쳐서 4,50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왕복이니까 관광객과 도민의 이용 그 인원수로 하면은 2분의 1로 해야 되거든요. 왕복으로 치면. 그러면 도민 포함해서 연간 2천만 명 내지는 2,200만 명 이 정도를 최대치로 놓고 지금 공항 2개가 가는 거고요. 이걸 최적의 공항.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세기도 마음대로 뜨고 화물기도 마음대로 뜨고 지금 그리고 그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간도 일정 짜기 좋은 이러한 어떤 질적 관광에 걸맞는 다변화된 이러한 국제 항공 노선들을 만약에 띄운다는 걸 생각했을 때는 각각이 1,000만 명씩 해서 공항 이용객은 2천만 이렇게 쓰는 게 쾌적하고 질 높은 제주 관광에 맞는 공항 기반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제2공항 용역도 그걸 전제로 해서 돼 있습니다. 지금 1,500만 관광객을 3천만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이 1,500만이 이미 돼 있는 거를 양쪽으로 나눠서 최적화를 하고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걸 감안을 한다면 관광객 2천만까지는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게끔 하자. 이게 현재 제2공항 용역 내용입니다. 예. 지난해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신화월드 하수 역류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사님은 뭐 우국민 도정 책임론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도 의회에서는. 근데 이게 도의에서 나온 게 명백한 특혜여서 검경의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 그러면 현직 공무원이 수사 대상이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의혹이 있다면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떤 수사든 저희는 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뭐 그걸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임 도정으로 자꾸 돌린다 그러는데 전임 도정에서 책임질 건 책임지고 현 도정에서 책임질 건 제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임 현임을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원인 파악 그리고 진상 규명 그리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앞으로 대안이 어떻게 되는 이거를 잘 밝혀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고 또 충분한 예방 조치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 도의 행정사무조사가 그 처음에는 부결이 됐었는데요. 공무원들의 좀 로비가 있었다. 일부 도의원들이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뭐 관련 내용 혹시 보고 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글쎄, 뭐 그 처음에 부결됐던 게 어떤 경위로 또 어떻게 해서 됐는지 제가 뭐 일일이 알지도 못하고요. 이미 뭐 그 후에 이 도의회가 오히려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1년 동안 지금 사무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전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 수익자 부담 원칙, 대규모 개발 사업당 그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마 도민들이 다 공감하실 건데요. 그 개발 사업장들의 어떤 그런 하수 대규모 발생 문제 이런 부분들의 이 도민들의 그 세금
투입되면서 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정서적으로 도민들이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낸 세금 갖고 저런 사업자들 공공 인프라 하는데 꼭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도민 일각에선. 일단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2014년 이전에 그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그걸 제대로 했으면 좋았는데 굵은 간이 가다가 얇은 간에 좁은 관에 물린다든지 아니면 지형에 안 맞는다든지 이런 그때 찔끔찔끔 공사를 하면서 전체 체계가 안 맞아서 좀 터진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 책임 여하를 떠나가지고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대규모 개발 사업장은 100% 하수 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내주는 그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세금으로 하수 시설 따로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최대 개발 사업인데요. 최근에 자본검증위원회에서 내년 6월까지 한 3,300억 제주도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제주도 입장에서 이게 좀 과한 조건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그 언론이나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뭐 저희 그 제주도의 행정의 입장하고 뭐 사전에 의논하거나 조율이 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먹튀 아니면 분양만 해놓고 나중에는 부실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 분양으로 자기가 벌 돈은 벌어놓고 투자할 돈은 차일피일 하면서 예례휴양전처럼 간다든지 이렇게 옛날에 당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자본검증위원들이 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장치들을 고민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분양 수익 말고 자기가 투자해야 될 부분에 한 10분의 1 정도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예치시킨 예가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 권고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사후에 그걸 저희가 위원회에서 통보를 받고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취지는 먹튀 또는 저 사업을 뭐 돈 되는 것만 자기네가 갖고 나머지는 차일피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또 팔아 넘긴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자본 투자의 어떤 그 부실화를 막기 위한 장치가 예치금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게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거를 이 자본 부실 방지 장치로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그 자본검증위원회가 의사결정기관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의 한 일환이거든요.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그리고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떠한 방안들 속에서 그거를 한 건지를 저희들이 좀 상세히 파악을 해가지고 국제적인 기준이나 앞으로 어떤 그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금 더 숙성을 시켜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 오라단지 개발 사업자 JCC 모기업이 중국 화룡그룹인데요. 여기 전 회장이 부패 혐의로 구속이 됐었고 중국 상황 자체가 사실은 좀 변수가 많은 상황인데요. 그 화룡그룹 새로운 경영진 지난해 9월 원희룡 도지사를 만났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직접 만나보시니까 새로운 경영진 뭐 믿을만 하던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자로는 화융그룹이에요. 중국 발음이 화롱인데 화융그룹인데 거기가 시진핑 이 반부패 이것 때문에 전 회장이 구속돼가지고 지금 징역 20몇 년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영진이 전부 바뀌었는데 새롭게 온 이 오라관광단지에서 투자하는 그 자회사의 사장은 은행 출신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받아들일 수는 없고 뭐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게 처음에 그 개인 그 투자자에 의해서 오는 과정부터 실제 돈을 댈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이 없을 수 있도록 어떤 정치적인 면, 그다음 그 회사 자체의 경영 상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그 투자할 그 자본들이 조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대로 또 전문가들이 그건 회계학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면,
정치 내지는 그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조건에 관한 면하고 또 한편으로는 금융에 대한 어떤 이 전문적인 면,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잘 들여다보고 그 자본 검증에 대한 결론들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드림타워 카지노 문제, 이게 드림타워가 될지 뭐 카지노 타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올 하반기쯤에 건물이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신화월드 카지노 영업장 이전 당시에는 사실은 기존에 면허를 갖고 있는 영업장 장소를 변경하는 거여서 사실은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별 제주도지사가 이제 제어할 방법이 없다.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5월 달에 법제처 해석은 제주도지사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신규 허가에 준하는 만큼 제한이 가능하다. 이런 법 해석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사님이 하얏트 호텔 카지노를 신화월드 지난 2월에 허가 내준 부분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카지노 자체가 뭐 제어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만약에 그때 저희가 그런 유권 해석이나 이런 게 정확치 않은 상태에서 제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건 소송으로 오게 되니까 좀 불확실성을 안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신중했던 거고요. 근데 어차피 저 신화역사공원 자체는 그 저기가 지금 중앙정부에도 좀 신고가 된 외국인 투자로, 그리고 저기가 그 제주 선도 프로젝트 하나로 대규모 70만 평 땅이 투자가 돼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외국인 카지노라는 게 원래 예정이 돼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이야기가 좀 다르고요. 이 제주도 이 지금 드림타워의 카지노 문제는 물론 업체 자체가 바뀌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원래부터 그게 예정돼 있는 투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호텔 투자지. 거기에다가 이건 시가지 중심지 내에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입지 조건이라든지 원래 그 단지의 조성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소위 복합 리조트로서, 그건 전 세계에서 복합 리조트라고 하면 다 카지노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부터 없는 걸로 전제하면 모르겠지만, 근데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전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면적이 뭐 2배 이상 늘어나고 이럴 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나 법제처 유권 해석에 의해 가지고 도지사의 이런 책임과 권한으로 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죠. 올해 하반기에 드림타워 완공이 돼서 카지노 영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심사를 해서 판단을 할 텐데, 저희들이 입장은 이 카지노의 영향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 카지노가 들어왔을 때 실제 그게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 교통의 영향, 관광에 과연 얼마만큼 되고 지역 경제나 도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걸 허가를 줄지 말지는 도지사의 권한이니까. 제가 그럼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쨌거나 그 드림타워 건축 그 계획서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대규모 한두 평도 아니고 10,000제곱미터에 이르는 그 위락 시설을, 그 위락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카지노 허가를 안 주면 그 양반은 거기 뭐 식당을 하거나 옷가게를 할 리도 만무하지 않습니까? 170m짜리 쌍둥이 빌딩에 그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면서, 그러면 건축하면서 만약에 안 주면 카지노 할 예를 들어 넓은 홀을 만들어 놓으면 카지노를 다 줘야 면허를 안 된다는 주면 겁니다. 거기 뭐 옷가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10,000제곱미터. 드림타워에는 카지노를 준다고 전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건축 허가 때는 카지노 시설을 하겠다, 10,000제곱미터에 있는 그런 위락 시설을 조성하겠다라고 건축 허가를 다 내주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 옷가게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건축 허가가 카지노 허가를 대체하고 카지노 허가 제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건축 허가와 카지노 허가는 전혀 다른 문제고요. 저희는 전혀 다른 기준과 다른 제도를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 지사께서 그 제주 지역 카지노 허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8개 카지노들이 영세한 규모로 제주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재조정해야 된다. 2014년 5월에 말씀을 하셨고,
2015년에는 제한된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2~3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사님이 전제한 거는 그거 같아요. 국제적 수준의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추는 걸 전제로 해서 제주 지역에 대형 카지노 2~3개 정도는 뭐 좀 있는 게 뭐 큰 무리는 아니다.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네. 신화월드에는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림타워가 두 번째가 만약에 그거 저희가 그렇게 되고, 전제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라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전제한 바가 없습니다. 지사님이 평소 말씀하신 그 대형 카지노 한 2~3개 요거하고 좀 어느 정도 얼개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딱 2개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하지 않는 이유는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대신 이 영세한 부분들은 지금도 다 어떤 이 제주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정을 해야 되지만 이걸 행정이 강제로 민간 업체들을 조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큰 방향을 봤을 때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데들이 2~3개를 경쟁을 시키면서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제주도도 그런 모델을 지향을 해 나가야 된다. 근데 신화역사공원이야 어차피 이건 싱가포르 자본에서 물론 바뀌었습니다만 와가지고 국제적 수준으로 사실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지노 감독위원회 카지노 감독과 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 어디가 될지 아니 또 할지 말지 이 부분은 철저히 원점에서부터 각각을 보는 거지. 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2번 타자는 뭐고 3번 타자는 뭐다? 전혀 그렇게 전제한 바도 없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오라 같은 경우에도 화융이나 이 투자자들에 물어보면 자기네는 카지노를 안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사업 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카지노 허가 문제는 그게 정말 모든 법의 요건에 맞춰서 심사를 해야 될 때 거기에 맞춰서 제가 심사를 하든지 후임도지사가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미리 업자들이랑 이미 주기로 뒤에서 내정해 놓고 뒤에서 뭐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담도 없고요. 그런 전제로 한 것도 없고요. 또 아까 뭐 건축허가 자기네들이 신청했다고 카지노를 당연히 내줘야 된다면은 카지노 허가 제도 자체를 건축허가로 다 바꿔야 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대형 카지노 2~3개 정도 제주에 좀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장기적으로 입장은, 있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네. 그 정도는 국제 관광 도시로서 제주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갈 때는 그 정도로는 우리가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보십시오. 이제 2022년 동경 올림픽 되고 일본이 만약에 국제 카지노로 하게 되면 아마 그와의 경쟁 문제를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치인 원희룡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전국 17개 단체장 중에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유일하게 무소속 출신입니다. 뭐 외로우실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그 MBC 개표 방송에서 뭐 유시민 작가하고 전원책 변호사, 뭐 보수 진보 대표하는 정치 평론가신데요. 원희룡 지사의 어떤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제주에서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희룡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 뭐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아까 저 야권의 재편 얘기하셨고 뭐 개혁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뭐 좀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도의회 선거는 민주당의 우세로 끝날 거예요. 예. 그러면 도지사 재선을 하고 나면 민주당 일색인 도의회하고 마주치게 되는데요. 다른 정치적 거취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무소속으로 있든가 네. 아니면 뭐 정도정이 어려우면 민주당으로 가는 건 몰라도 다른 정당으로 다시 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힘들 것이다. 힘들 거라고 봐요. 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그 프리즘을 쭉 보면 이 양반이 보수 성향도 꽤 많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진보적 경향도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예. 나는 이 중도란 말을 참 싫어하는데. 중도죠. 예, 원희룡 지사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중도 찾자면 원희룡 정도가 아닐까. 저 중도인데요. 하지만 본인이 이제 중앙 정치에서 앞으로 그 큰 정치인이 더 큰 정치인으로 되기에는 이 부담이 더 커졌죠. 그렇죠. 이번에 무소속이 된 것이. 뭐 두 분이 이게 공교롭게 뭐 아직까지는 뭐 어느 정도 예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두 분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이전에 제가 도민들에게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도지사 재선을 도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한 것은 제가 도정에 전념해서 아무튼 제가 제주도민들과 약속하고 제주도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을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완성을 시키고 평가를 받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도정에 전념해야죠. 현재로는 당적이 없다라는 게 물론 당적이 있어서 좋을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적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통합에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이 없음으로써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서 제가 더 큰 정치를 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요. 현재 도지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당을 선택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지난해 그 지방선거 앞서서 무소속을 택한 게 이 재선을 위한 신의 한 수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원래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왔기 때문에 탄핵이라든지 이런 현재 보수가 어떤 이 국민들이 바라는 건강한 보수의 역할을 지금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거기에 몸담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이런 이 제약, 한계 이런 부분들에서 제 스스로도 벗어나서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재선뿐만 아니라 도정을 해나가고 어차피 도민 속으로 더 들어가서 진정한 앞으로의 이 통합 정치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차피 집을 잠시 나와 있는데 그 집안에 계신 자유한국당은 아마 다음 달 전당대회를 갖고 좀 쇄신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유한국당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쇄신 작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참 부족하죠. 예. 그 어차피 지금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이제 대선 당시 득표율로 이제 계속 향해서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당의 입지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고정 지지층은 있겠죠. 하지만 어차피 50대 50의 싸움이거든요. 총선을 생각하든 다음 뭐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든 51%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폭을 넓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국민들이 우선 반성하고 스스로 바뀌는 모습 그렇게 해서 뭔가 앞으로 새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거 보여야지 옛날에 늘 국민들이 그 진절머리를 냈던 그 모습들이 계속 강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반사이익을 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원지사님 만나러 제주까지 왔습니다. 그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원지사가 도민과 한 약속도 있어서 입당 요청은 하지 않겠지만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사님 답변이 지금 제주의 여건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의 콜 계속되지 않을까요? 제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도정에 전념한다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또 국민 눈높이에서 그건 담담하게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인정하고 협력을 할 거고요. 또 야당이 또 견제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자꾸 이런 지금 운동권식의 그런 이 이념 정치에 빠져 있어서 국민 대다수의 민심과 동떨어진 것들이 계속하면 야당이 견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런 집권 당과 또 이걸 견제하는 야당이 이게 서로 간에 어떤 권력의 어떤 그 분산 그리고 견제에 의해서 결국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도록 하는 거지 권력이든 정치 세력 자체가 그냥 국민을 압도하지는 못하도록 이게 우리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야당이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는 면도 있고요. 그다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반성은 안 하고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지도 못 받을 것이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휩쓸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보수 정당이 좀 분열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 보수 통합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지금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십니까? 선혁신 후통합이죠. 현재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 있고 뭐 바른정당 또 뭐 있습니까? 평화당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대북 정책이니 뭐 경제 정책인이 들어가면 이념적으로나 성향이 조금씩 다른 점들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현재의 이 문재인 정부 시기의 여러 가지 정치 행태나 노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강하게 견제한다는 면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앞으로 야당의 그 존립 기반일 텐데요. 야당의 희망을 걸고 다시 어떤 그 정권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특히 한국당부터가 철저히 반성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바른당이든 평화당까지도 서로 뭐 연합공천을 하든 뭐 합당을 하든 뭐 나중에 공동 결선을 치르든 이렇게 해서 지지층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그런 일정을 앞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 문재인 정부 이제 집권 3년 차가 되는데요. 집권 초기에 비해서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국민들이 이 민생 경제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 누가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 정권 아무도 이거 한 방에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해결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보십시오. 뭐 조금 뭐 수출 실적 잘 나오면 뭐 물 들어오니 노져라라든지 뭐 지금 일자리 정책이나 뭐 성장 정책이 90%는 뭐 잘 됐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너무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장사하고 월급 받고 해외를 뛰어다니고는 부분에서 좀 동떨어져 있는 인식 이런 부분들이 결국 능력 이전에 어떤 관심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가 민심 위반이 가장 큰 것 같고 다음 두 번째로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식으로 이중잣대 예, 이런 부분들의 행태가 과연 그 탄핵과 촛불로 탄생했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의로움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고 너무 기대 수준이 높았는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부정하는 것들이 나오죠. 어떤 정권이든지 결국 문제가 되고 이제 내려앉는 것은 우선은 민생으로부터 동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스스로의 행태로 까먹는 거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 분열에 의해서 주저앉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 같아서 아무튼 지금 집권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높았던 국민의 기대치에 비춰가지고는 좀 빨리 가라앉는 것 같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생각할 때는 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죠. 원 지사께서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주도 성장 비판하신 내용이 있던데요. 지난해 11월 제주도의 도정 질문인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경제 전체에 대한 견해로 성장론으로서 맞지 않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분배 정책을 성장이라고 하면 시장을 억제하는 정책이 무분별하게 들어갈 수 있다. 또 정치 논리로서 경제 주체와 시장 운영 원리를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말이 수 좀 있나요? 어렵죠. 예. 그 경제팀의 그 경제 논리를 그 지적하다 보니 그렇게 좀 어렵게 얘기가 된 건데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 올려야죠. 분배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양극화 결국 서민들이 잘 살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분배도 해야 되지만 이러려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벌어야 쓸 거 아닙니까? 돈이 매출을 올려서 수입이 들어와야 수익이 나야 임금도 올려줄 거 아닙니까? 이게 물려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 기업들의 생산성, 그리고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키워나가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가야 되고요. 이런 점에서는 개혁 정책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혁신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이 몇 가지 그 제도를 바꾸는 정도로 굉장히 이게 축소돼 있고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어떤 물가 예를 들어서 그 이 가격들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들을 지금 정책적으로 밀고 가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나죠. 왜냐하면 그게 뭐가 문제냐면 최저임금도 올리려면 사실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대기업의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을과 을끼리 자영업자들의 지금 어떤 한계선상에 있는 것을 절벽으로 내모는 이런 의도하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같은 경우는 속도 문제라든가 이 부분들이 결국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부담이 됨으로써 전체의 분배에 있어서도 의도하는 것과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 현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성장은 성장대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네. 강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려운 서민층들에 대한 분배 개선 정책은 그것대로 추구해 나가면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그림이라야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의도와는 달리 결과가 안 좋은 것 같고 이게 실제로 일선을 다녀보면 처음에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 층에서도 아무튼 이 민생 경제에서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급속히 이게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짧게 한 30초 정도에서 도민들께 인사 마무리 해주시죠. 예, 제주가 뭐 갈등도 많고 현안도 많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리할 건 정리를 했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바탕 위에 민생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지금 느끼는 가장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가까이 있는 그런 도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새해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원희룡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소통과 협치, 도민 상생을 위한 행보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9년 올 한 해도 시사 진단과 함께 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